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광주과학기술원 기계로봇공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고광희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제대로 잘 들리시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공학 쪽에 연구를 해왔고 또 뭐 재미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 내용 자체가 제가 해온 그런 연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연구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고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 제목처럼 현실하고 가상이 더 이상 구분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공간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 가상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지금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는 가상이라는 거를 좀 즐기고 접하고 있는지, 또 현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가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쪽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학생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린지 좀 계속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가능한 한 아주 쉽게 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무비 영화의 한 장면을 조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넷플릭스라는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영화인데, 여기서 재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는데 바로 이 부분이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강아지를 바라보았을 때 강아지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영화에서 그린 그 한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이 지나가고 내가 이런 사람하고 강아지를 봤을 때에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들, 이름하고 강아지 품종이 뭔지 이러한 것들은 다 가상으로 만들어진 정보입니다. 만일 내가 보는 대상에 이러한 정보들이 같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한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건지 아닌지, 재미있는 사람인지 팍팍 들어오니까 나는 더 이상 뭐 인터넷으로 찾거나 이러지 않고 바로바로 정보를 얻고 이제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 그린 그런 장면인데, 아마도 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하고 가상이라는 거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이제 말로 하면은 굉장히 딱딱한데요. 현실은 뭐 학생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이 세계, 발판, 의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세게 치면은 손이 아프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거를 현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리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흔히 말하는 뉴턴 법칙이나 뭐 이런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세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한다. 내가 없더라도 여기 있는 물건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있는 물체가 존재를 한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는 그런 그 객관적인 그 사실이 좀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내가 직접 만지고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맛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접하고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가상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가상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고 상상 속에 있고 그리고 또 컴퓨터 속에 있죠.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에서는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은 그 게임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거기 있는 캐릭터나 같이 서로 얘기를 하고 또 같이 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컴퓨터 속에서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이게 생기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할 때에 만들어지는 세상 또는 감정적인 것, 또 이런 컴퓨터라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가만히 상상으로는 뭔가 이런 맛이었다 이런 걸 기억을 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또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거는 화면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이라는 공간 속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현실이 있고요. 가상이 있고 이렇게 큰 세계가 두 개가 존재한다. 그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쭉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는 현실이 있어요. 현실 세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는 가상이 있어요. 그럼 가상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 또 컴퓨터로 만들어진 그런 큰 세상. 이 두 세상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세상이냐? 이 두 세상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지?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이 세상은 가짜인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공간인가? 그 위에는 없는 건가? 그런데 이 둘 사이를 연결해 가는 그러한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증강현실이라는 건데 혹시 요즘에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AR이라고 많이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또 스마트폰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그런 단어도 이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고 또 자동차 내비게이션에도 증강현실 맵, 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증강현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현실하고 가상을 섞어버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영화에서 보셨듯이 현실 위에 가상의 정보를 같이 융합을 해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증강현실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런 공간에서 게임을 하는데 막 다른 상대편 나쁜 사람들이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캐릭터가 나랑 같이 이 공간에서 놀고 있다, 게임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있고 가상이 있고 그거를 합쳐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접해놓고 두 개를 섞어놓고 끝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상호작용. 제가 가상으로 만든 거에 동작을 가하면은 그게 움직이거나 또 가상에서 나한테 뭔가 던지면은 제가 그걸 직접 받거나 이제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인터랙션하는 그런 것까지 집어넣게 되면은 증강현실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혼합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현실은 가상하고 현실을 섞었는데 그 둘 사이의 공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제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 게임에서
게임에서 그 캐릭터 하나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조이스틱이나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게 움직여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그 캐릭터가 어떻게 저한테 뭘 던졌을 때 내가 직접 받아버려요. 그래서 손에 있어. 이제 그렇게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은 가상하고 현실하고의 경계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한 게 이 혼합현실이라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하나로 크게 하나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확장현실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텔레비전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 메타버스가 결국은 이런 확장현실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유니버스하고 가상으로 만든 그러한 세계하고 같이 합친 하나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현실도 있고 가상도 있고 둘을 섞은 것도 있고 인터랙션을 하는 것도 있는 그런 모든 개념을 포괄한 거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과학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도 제한돼 있고 해서 그 중에 하나만 딱 집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증강현실, 즉 현실하고 가상을 섞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섞길래 현실하고 가상을 이렇게 붙일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현실하고 가상을 섞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것만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저를 아주 깜깜한 방에 두고 눈을 가리고 눈에는 이제 그 컴퓨터 스크린, 텔레비전 스크린만 놓고 또 귀에는 스피커 이런 것만 두고 그러니까 이어폰 같은 것만 꽂고 또 손이나 이런 데에는 자극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기계 장치를 다 부착을 하고 가만히 있는데 아주 잘 동작을 해서 눈에는 바깥에서 나오는 풍경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만졌을 때 느끼는 그러한 신호를 손으로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또 냄새도 그대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내가 그러한 바깥의 공간에서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한 깜깜한 방에 갇혀서 가만히 있는 건지 구분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밖에서 느낄 수 있는 정보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내가 진짜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구분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시각적인 거를 아주 잘 만들어서 사람한테 제공을 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현실을 보고 있지만 거기에 가상도 붙여서 너무나 사실적으로 눈으로 전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아니면 섞여 있는 건지 그걸 구분을 못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사람의 눈이 가장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기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다면 눈에 대해서 현실하고 가상을 같이 합친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각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일단은 발전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만들기도 쉬웠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태블릿 요즘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러한 그 그린하우스 안에 작물들을 비추면은 각 작물들이 어떠한 종류 있고 이런 상태를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실물판 위에 이렇게 가상으로 만든 캐릭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재미있게 논다든지 이러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현실이라는 공간하고 가상이라는 저 정보하고 같이 공존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도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가상을 섞어 버릴 수가 있는데 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실을 아날로그다
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하고, 가상은 컴퓨터니까 이제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가상을 이렇게 섞었을 때 AR, 증강현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이게 새로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현실에 없는 가상의 정보가 현실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는 이게 현실 같아.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현실이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뉴 아날로그다. 이 현실 아날로그가 아니라 다른 차원, 다른 세상의 아날로그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살짝 좀 기술적인 얘기를 살짝만 건드릴게요. 현실이 있어요. 현실을 이제 카메라로 찍어요. 그러면은 디지털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뭐 색을 바꾸거나 거기에 문자 그 글씨를 더 쓰거나 해서 뭔가 그림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화면에 뿌리고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화면으로 이제 보이게 하고 사람은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메라로 이 공간을 이렇게 찍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카메라로 나온 이미지에 대해서 거기다 이름도 붙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것은 컴퓨터 안에 있는 공간이고, 즉 가상 공간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또 카메라를 통해 현실이 가상 공간으로 왔어요. 그러면 가상 공간에 현실이 존재하는 거고,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상 공간에서 하나의 결과물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결과물을 그냥 컴퓨터 안에 있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사람한테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휴대폰 스크린이나 컴퓨터 스크린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하면은, 아까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뭔가 사람 위에 사람 이름이 뜨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 가상의 정보를 이 안에서 다 현실이 들어왔으니까 그 위에 그 가상의 정보를 얹고 그거를 다시 사람한테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디지털 정보라는 측면에서 컴퓨터를 쓰니까 이제 디지털 정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현실이 가상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이게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지고, 이 디지털 정보가 다시 아날로그 정보로 전달이 돼서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흐름을 타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카메라, 가상화라는 단계고요. 화면이 현실화라는 단계라고 이렇게 조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가상화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이미지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불러와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상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이 이미지라는 가상 정보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스크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사람이 이제 직접 인지를 하니까 현실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 현실화를 위해서는 카메라가 필요하고 화면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현실 공간, 또 여기도 현실 공간, 여기는 가상 공간이잖아요. 그 두 공간을 연결시키는 게 카메라하고 스크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이러한 단계, 이 기술이 없었으면은 이 둘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너무 잘 만들어지고 카메라라는 이러한 도구가 있고 스크린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가상 공간하고 현실 공간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같이 묶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가상을 합하는 그 단계는 사실은 이 가상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현실을 가상화한 다음에 여기서 모든 현실하고 가상을 합쳐버리는 그런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물이 스크린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시면은 휴대폰에 다 카메라 있잖아요. 그 카메라로 찍어요. 그 찍는 순간 이 아날로그 세상이 디지털로 옮겨가게 돼요. 그 휴대폰 안에서 이제 많이 그림을 뭐 줄이고 막 이런 작업을 하고 가상의 정보를 얹고 그 다음에 스크린으로 보내니까 거기서 이제 현실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휴대폰이라는 게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즉 가상의 공간하고 컴퓨터로 만든 가상 공간하고 현실을 연결을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 매개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날로그 현실을 전자신호로 바꿔서 디지털 공간에 저장하는 단계, 이거를 가상화라고 했는데 가장 쉬운 건 카메라를 쓰면은 이제 너무 쉽죠. 지금은 카메라가 너무 흔하니까. 아니면은 손으로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쓰지는 않죠. 근데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출력해서 저희가 그 결과물을 볼 수는 있는데 그게 현실화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디스플레이에 화면에 보이는 거를 눈으로 보는 거지 저희가 만지거나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현실화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에는 현실화라고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눈이라는 감각기관에 한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햅틱이라고 이제 휴대폰에도 좀 있을 거예요. 뭐 진동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햅틱을 이용을 하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동상이 있는 것처럼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이제 현실화 방법이죠.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져서 느끼는 거니까. 또 맛하고 향 같은 거는 이제 조향사가 이런 역할을 할 텐데 없는 여기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한 맛하고 향을 느끼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소리도 있죠. 여기 스피커가 빠졌는데 소리도 있습니다. 소리는 너무나 익숙한 거니까. 근데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한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지금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3D 프린팅 기계를 살 수가 있는데요. 이 3D 프린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역할을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라는 그 개념은 이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This is the Elegoo Orange Storm Giga, and it is the biggest printer I have ever seen. 그래서 이러한 물체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에 이제 3D 프린터라고 이제 좀 많이 익숙해져서 좀 많이 접하셨을 수 있을 것 With 같습니다. prints this big, you're gonna run out of filament. Luckily, this printer has an awesome auto 이러한 3D 프린터는 진짜 굉장한 which makes changing 그 filament 잠재력을 any other 가지고 issue you might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세상에 없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건 당연하고요. 또 얘가 무게도 가졌어요. 그래서 붙으면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가상에서 만들어진 거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재는 이렇게 이러한 물체들을 만들어내는데 만일 저희가 원자, 굉장히 작은 원자 단위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쌓아서 뭔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없는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또 조금 더 나간다면은 생명체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체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상을 물리적으로 현실화하는 기술에서 이게 중요한 게
어떻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공간이란 게 0하고 1로 만들어져서 모든 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디지털 공간, 가상 공간은 0하고 1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복잡한 게임도 다 0하고 1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컴퓨터로 만든 가상 공간에서의 가장 최소 단위는 0하고 1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물리적인 이런 이 현 상황에서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0하고 1에 해당하는 그러한 아주 작은 미세 단위가 뭘까? 뭐 더 작은 거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원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굉장히 작은 뭐 세포 단위 원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디지털 공간에서 0, 1이 현실 공간에서는 원자에 해당하는 거고 그 원자를 이리저리 잘 조합을 하면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터는 그 지금 현재에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개발이 안 돼서 사용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는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얘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상상이 안 돼요. 그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현재도 만드는 것도 비슷하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만 하던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역사예요. 사실은 이렇게 가상을 연구한 거는 1968년도부터 굉장히 옛날이죠. 그때부터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치로 저런 안경을 쓰고 많이들 연구를 했고 그 이후에 학교나 연구소에서 이러한 다양한 장치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소개를 했고요. 근데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거든요. 제프리 쇼라고.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1994년도에 그 황금 송아지라는 작품을 출시를 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위에. 근데 저 스크린을 들어서 그 스크린을 바라보면은 황금소가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은 앞면이 보이고 옆으로 가면은 뒷면이 보이고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94년도에요. 컴퓨터가 막 사용하기 시작할 때쯤에 벌써 그 미디어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거를 시도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옛날인데 아직 여기에 만들어진 이 황금소는 굉장히 좀 조악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한 이제 충격이었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소가 보이지? 실제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이후에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까지 좋아졌어요. 여기 보면 황금소라서 황금이니까 이제 사람도 비춰야 하잖아요. 반짝거리니까. 그것까지 다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22년도? 29년도구나. 근데 앞으로는 저것보다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저기 없는데 실제로 소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면은 굉장한 성공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일상화되게 되면은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간까지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 증강현실을 어떻게 좀 즐길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장치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경 형태로 쓰고 그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가상으로 만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현실에서 보는 그런 것도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 공간 위에서 저렇게 가상을 볼 수가 있다. 또 홀로렌즈라는 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상당히 좀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었던 그런 제품인데요. 매직 리프 1이라고 이거는 이 데모가 너무나 멋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정말로 환호를 했고, 뭐냐면은 이 현실 공간이에요. 거실 공간에 이 안경을 쓰고 이제 몇 가지 조작을 하면은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여기서 커다란 고래가 이렇게 점프하는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의 그 거실 안에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고래가 좀 가짜 같잖아요. 아직은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이러한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확실히 바뀌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왔을 때는 이 데모를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너무 신기한데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때는 이거 나왔을 때는 이런 가상현실이니 뭐 증강현실이니 이게 많은 분들이 잘 접하지 않아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때여라서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리얼이라고 그 위에 진짜 안경처럼 생긴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에서 야심차게 애플 비전 프로라는 거를 내놨어요. 애플 비전 프로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가상을 현실 위에 덮어가지고 보다 더 풍부한 현실을 즐기게 하자라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공간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여기에 공간을 자체를 그냥 컴퓨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컴퓨터는 이제 가상을 다루는 건데 실제랑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나는 가상을 그냥 현실처럼 쓰고 현실을 가상처럼 쓰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아주 원대한 목표고 한 발짝씩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비싸죠. 비싸고 아직은 비싸고 또 이만한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애플 흔히 말하는 애플 바가 아니면은 이거는 그렇게 대중화되지 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구글에서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가상을 만들어서 좀 놀 수도 있고 집에서 여러분들도 직접 다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를 조금 배우면은.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가상하고 현실하고 이제 합쳐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애플에서는 어떤 그 기능을 넣냐면은 저 비행기가 이제 거리가 생겼어요. 내가 손으로 가리면은 저 비행기가 가려지고 비행기 뒤로 가고 또 이제 거리감이 입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다 사실적인 그런 요소를 조금씩 넣게 됩니다. 근데 사실 깊이감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는 구현을 못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그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정압이라는 건데, 물체가 여기 있으면은 이 물체 위에 원하는 위치에 가상이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위치를 잡는 게 정압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 눈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게 방향을 잡아줘야지. 예를 들어 소가 여기 있는데 저는 옆면에 있다가 뒷면으로 가요. 그럼 소의 뒷부분이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실제 내가 소를 본다라는 느낌을 주니까. 그게 이제 추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지. 이만큼 움직였는데 조금 뒤늦게 따라온다라고 하면 사실성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게임에서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게임 하시는 여러분들 막 짜증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그 기술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뭔가 가상을 만들었는데 현실하고 잘 융합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가상의 공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튕길 텐데 그 튕기는 움직임 자체가 사실적이어야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람은 조금이라도 부자연스러운 거를 너무나 쉽게, 너무나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적으로 뭔가 만든다는 것은, 특히 움직임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가려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가상으로 이런 안막을 만들었는데 손을 뒤에 하면은 안막이 가려져야 되고 앞에 하면은 안막이 가려져야죠. 그래야 이게 보다 자연스러우니까. 또 공을 던졌어요. 충돌했어요. 그때 움직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하나 그림자 처리요. 가상으로 뭘 만들었어요. 현실감이 있기 위해서는 조명에 맞춰서 그림자가 생겨야 하잖아요. 현실 공간에.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갈수록 뭐가 더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사실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기술자들하고 공학자들이 그것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강현실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시각,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을까? 촉감은 어떻게 주지? 맛은 어떻게 주지? 냄새는 어떻게 주지? 뭐 이런 것하고 상호작용. 그렇다면 내가 뭘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를 만졌어. 만졌을 때 얘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 그리고 또 뭔가 소를 해서 내가 소를 쓰다듬었는데 그 느낌이 저한테 이제 전달이 돼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실제에서 가상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는 거하고, 가상의 소가 저한테 느낌을 주는 거하고, 이런 것까지 돼야지 완벽하게 가상하고 현실하고 이제 섞일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달리 생각하면은 완전히 눈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가상을 진짜 현실하고 아주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증강현실이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 증강현실은 현실 바탕 위에 가상을 얹어서 보여주는 건데, 이 모든 현실을 다 컴퓨터가 만들어버려서 사람한테 제공한다면은 뭐 증강현실은 필요 없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증강현실은 당분간 존재할 거다라는 거죠. 이 모든 거를 어떻게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항상 이용을 해야 되는지,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지,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이, 그냥 저희 뇌에, 머리에 뭐 전자장치 하나 꼽아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다 주면은 나는 내가 가상인지 현실인지 충분히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현실이 있으면서도 가상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고, 또 가상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너무 비인간적이죠. 비인간적이긴 한데 실제로 이런 쪽의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됐을 때는
과연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아날로그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가상과 현실을 융합해서 둘 사이의 구분이 더 이상 불가능한 아날로그가 될 거다. 우리가 보는 이 아날로그인데 가상이 붙었는데 가상인지 몰라요. 그리고 상상만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아날로그다. 아날로그인데 우리가 생각한 거, 세상에 없던 거를 다 경험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아날로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이제 살 수가 있을까. 이제 그게 또 굉장한 좀 재미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도 옛날 무비 중에 옛날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이러한 모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현해 놓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매트릭스라고 있잖아요. 그냥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약을 먹을래, 여기 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현실에서 살래, 가상 속에서 살래. 근데 가상 속에 있더라도 막 제가 피를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고통도 느끼고. 근데 그거는 결국 이 두뇌에 직접 장치를 꼽아가지고 신호를 그냥 두뇌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를 줘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무섭게도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기술이. 그래서 이게 우리 생활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잘못 사용되면은 정말 끔찍하겠다. 근데 이게 또 필요한 경우가 팔다리 못 움직이고 하시는 그런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통해서 보다 좀 더 평안하고 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어요. 잘 활용을 하면은. 근데 뭐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될까? 윤리적인 것 다 떠나서 될까?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영화적으로 미리 그려졌다라는 것이 또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요즘 황당무계한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게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앞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할 때 이런 영화를 보면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좀 더 나간다면은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할 거니까 이런 쪽에 주식을 사면 되겠다. 한 10년만 묵혀두면 되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게 재밌게도 예술 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술가들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현실화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술 공부, 이제 과학 공부도 중요하고 한데 예술이나 이런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바른 방향하고 미래를 잡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과학을 공부하고 공학을 공부하고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좀 어려운 얘기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